안녕하세요. 평화통일시민행동 대표 이진호입니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로 나라가 시끌시끌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시리아 철군을 발표하고 또 이라크를 방문한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다죠. 미국이 계속 싸워주기를 원한다면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우리는 세계의 호구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최근에는 미국이 최상부 지침이라며 연간 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조 1,300억 원이죠. 이 분담함을 최후 통첩으로 제시했다는 것이 알려졌습니다. 2018년 한국 정부의 방위비 분담금 9,602억 원입니다. 협상 기한도 기존의 5년이었던 것을 1년으로 줄여서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방위비 분담금을 대놓고 인상하자는 이야기를 하는 인사들이 있습니다. 공로명 전 외무장관은요, 방위비 분담금은 한미동맹의 윤활유다. 주한미군이 있으니 우리에게 해구산이 있고 북한은 물론 중국까지 견제할 수 있다. 지금 북미 협상이 진행 중인데 북한은 왜 견제해야 됩니까? 그리고 중국은 왜 여기 들어갔는데요? 그리고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내는 방위비가 1조 원이 채 안 되는데 대부분이 전기수도 요금이며 한국인 근로자들 임금도 있다. 결국 우리에게 다시 돌아온 돈이 적지 않다는 얘기다. 이 돈이면 더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2배 더 내라고 하는데 우리가 2배 더 못 낼 이유는 무엇인가? 낼 수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그건 네 생각이고 네 돈으로 내세요. 그러면 다음은요, 노무현 정부 때 방위비 협상 대표였던 김숙 전 유엔 대사 얘기도 들어볼게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문제로 한미 동맹의 성격과 형태가 변화되면 안 된다. 동맹에 무임승차를 한다든지 구두쇠처럼 보이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어이없죠? 조선일보 볼까요? 트럼프가 주한미군 감축이라는 뇌관을 만지작거리지 못하게 하려면 2차 미북 정상회담에 앞서 방위비 협상을 매듭지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연합체제를 약화시키는 것으로 대가를 지불하려고 할 것이다. 주한미군이 줄어들까봐 아주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중앙일보는요, 올해 우리 국방 예산은 46조 7천억 원이다. 한국 측이 생각하는 분담금 상한인 1조 원은 여기에 2.1% 규모다. 주한미군이 한국의 안보에 기여하는 몫을 고려하면 많다고 하긴 어려울 것이다. 자기들이 돈 내라고 하세요. 그리고 우리는 한 푼도 못 올려줍니다. 우리 돈 많습니까? 나라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데 주한미군에 돈을 더 줘야 한다는 것, 이게 말이나 됩니까? 해외 주둔 미군의 비용 분담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은 5만 5천 명, 그리고 독일은 3만 5천 명, 한국에는 2만 6천 명의 미군이 있습니다. 이탈리아는 1만 3천 명이고요. 영국은 9천 명, 호주, 벨기에, 터키, 바레인 등등의 수백 명 내지 수천 명이 있습니다. 이 중에 주둔 지원금을 주는 나라 어디일까요? 바로 일본과 한국밖에 없습니다. 독일은 토지 사용료와 같은 간접 비용만 주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여의도 면적의 5.5배에 달하는 평택 땅을 무상으로 주었습니다. 기지 이전 비용도 한국 정부가 9조 원을 감당했습니다. 그뿐입니까? 카투사 인력 지원, 기지 주변 정비 비용 수조 원이 들어갑니다. 동맹이라는 이름으로 매년 7조 원에 달하는 미국산 무기도 사들이고 있죠. 이것이 간접 비용이고요. 여기에 더해서 방위비 분담금이라는 꼬에서 우리가 1조 원에 달하는 돈을 내고 있었던 겁니다. 원래부터 냈던 것도 아닙니다. 한미 행정협정에 의해 한국 정부는 간접 비용만 내다가 1991년부터 5년 단위로 방위비 특별협정을 맺어서 이렇게 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이번에 미국이 일본과 나토와의 방위비 협상을 앞두고 1년 단위로 끊어서 대폭 인상하자고 하는 것이고요. 현재 일본과 맺은 방위비 협상의 유효 기한은 2020년까지입니다.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입니다. 2006년 한미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대해 합의했고, 주한미군은 한국의 붙박이 군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신속 기동군으로 편성돼서 미군이 필요하다 생각하는 곳 어디든지 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주한미군은 동북아 지역이 안정과 평화를 위해 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주한미군은 한국과의 공동 방위가 목적이 아니라 동북아에서 군사 패권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인데, 이것을 우리가 땅도 공짜로 주는 것도 원통한데 주둔비까지 올려달라고 하니 더욱더 어이가 없습니다. 자, 경제가 어려워진다며 최저임금 올리면 안 된다 쌩 난리를 치고, 또 부자들 가슴에 대못 박으면 안 된다, 종부세 인상은 절대 안 된다 하는 인물들 있죠. 요즘 회사에서 연봉 협상이 한창인데 뼈 빠지게 일 시켜놓고 동결하거나 고작 몇 % 인상이 답니다. 방위비 분담금 2배 인상이면 200%고요. 1.5배면 150%입니다. 주한미군이 철수할 수 있으니 방위비를 150% 올려줘야 한다 말하는 작자들 정신이 머리에 박혀있기는 한 건지 의심스럽습니다.
자, 문제는 정부의 입장입니다. 국민 정서를 이야기하며 1조 원 이상은 힘들겠다는 입장으로 미국과 협상을 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연말에 해리 앨리스 주한 미 대사가 청와대를 찾아가 미국의 안을 수용하지 않으면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다른 방식으로 이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옳다구나 하면서 방위비 못 올려준다, 나가고 싶으면 나가라 하지는 못할 망정 미국에 쩔쩔매고 있습니다. 협상 조건이 안 맞으면 파토내면 됩니다. 북미 간의 협상이 진행 중이고 남북 간의 불가침을 약속한 마당에 미국의 핵 우산도 주한미군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정부는 단호하게 방위비 인상은 안 된다 라고 해야 합니다. 미국이 호구가 아니듯 우리도 호구는 아니니까요. 오늘 수요평화 뉴스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하기도 꼭 눌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